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조이석, 김병서 공동감독 2013년작 감시자들입니다. 임달화, 양과희 주연의 천공의 눈을 리메이크한 이 영화는 감독 비주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고 할 정도로 힘들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 감시반의 활약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실제 경찰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강남, 이태원, 명동, 종로 등 사람 많다고 알려진 곳을 전부 실제 로케이션으로 소화해냈죠. 그러다 보니 서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감독은 엔딩 크레딧 첫 줄에 서울 시민과 경찰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영화 감시자들에 담긴 감독의 연출 의도와 배우의 연기 디테일,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 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영화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철 안에 있는 하윤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캐스팅 이야기를 하자면 주인공으로 가장 먼저 캐스팅된 건 한효주였다고 합니다. 이후 제작사 대표가 정우성에게 그냥 조언을 구하려고 시나리오를 보여줬는데 대사 없이 존재감 있는 빌런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 본인이 하겠다고 자처했다고 하네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멋있는 역할은 아니었는데 멋있는 캐릭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우성의 초성인 지읒, 이응, 시옷을 따서 배역명을 제임스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경구는 친한 동생인 정우성과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시나리오도 보기 전에 무조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영화 천공의 눈은 홍콩의 거리를 다니는 트램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는데 감독은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 끝에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더 서울스러운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지하철로 설정했습니다. 굳이 2호선을 선택한 건 서울을 계속 도는 순환선인 이유도 있지만 강남 한 복판에서 이루어질 다음 시퀀스와 동선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윤주 눈에 들어온 노약자석 쪽벌남 아저씨. 감독은 관객이 웬만한 정보는 미리 접하고 보기 때문에 주인공과 악역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보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경찰임을 밝히고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상에도 처음엔 황반장이 아니라 쪽벌남이라고 써놨다고 하네요. 지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윤주와 같은 팀을 이루게 될 텐데요. 윤주가 낯선 사람을 스쳐 보내듯 관객도 너무 집중해서 보지 않도록 영화에서 익숙한 얼굴은 아니지만 연기력은 보증된 그런 배우를 섭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짚는 사람은 아직 얼굴을 보여줄 수 없는 2PM의 준호입니다. 이 영화가 이준호의 영화 데뷔작이죠. 굉장히 비밀스럽게 등장하지만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인물. 승강장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역에서 촬영했고 지하철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 촬영하고 창밖은 CG를 입혔습니다. 달리는 지하철에서는 이런 장면을 찍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전철 안의 사람들은 흔들리는데 손잡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소소한 오게티입니다. 제임스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전철을 탈 때도 마지막으로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가장 마지막에 건너는 건 눈에 띄지 않으면서 항상 본인의 뒤를 확인하며 이동한다는 설정인데요. 글쎄요, 아무리 무채색 옷으로 가린다 한들 이런 비주얼로 눈에 띄지 않길 바라는 것부터 오게티가 아닐. 지하철 밖 서울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전체적인 톤은 흐린 하늘에 잿빛 도시로 설정했는데 처음 색보정을 너무 어둡게 했더니 완전 고담시가 된 것 같아서 다시 좀 밝혔다고 하네요. 아까 역삼역에서 내린다고 했지만 촬영은 강남역에서 했습니다. 이컷은 도로를 통제하지 않고 멀리서 도둑 촬영했다고 합니다. 설경구가 감독에게 한효주 한번 놀래켜보자며 둘이서만 짜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혼자 뒤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진짜 깜짝 놀란 찐 리액션이라고 하네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시선을 돌리기 위해 남의 차에 폭탄을 설치하는 제임스. 이곳은 용산의 한 주차장 건물입니다. 이 장갑도 여러가지 버전을 많이 준비했는데 정우성이 손에 스킨처럼 촥 달라붙는 장갑을 원해서 즉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차 안에 있는데 차 주인이 지갑을 놔두고 간 듯 다시 차로 돌아오고
그때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있었고 촬영까지 했는데 더 큰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들려. 이곳은 다시 강남 테헤란로입니다. 그 사람 많은 강남의 한 복판을 통제하고 멀쩡한 인도의 공사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 역시 실제 관세청 사거리 주변에 있는 키오라 버거 카페입니다. 영화의 대부분을 거의 옥상에서 내려다봐야 했던 정우성. 첫 옥상은 테헤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 뒷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마치 CG 같지만 세트가 아닌 실제 옥상, 그것도 다 다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촬영했습니다. 이상하게 정우성이 옥상에 올라가는 날은 기록적으로 추운 날이었다고 하네요. 와, 이 사람 변요한이었구나. 배역명은 이름만 들어도 겁나 빠를 것 같은 M3입니다. 명동의 주차장에서 실제 차를 폭발시켰습니다. 관할구역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고 터뜨렸지만 영문을 알 리 없는 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다른 구역의 소방서까지 20대 가량의 소방차가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사람 많은 명동에서 시민분들께 죄송할 만 하네요. 영화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제임스 일당의 타겟이 될 이곳은 놀랍게도 가로수길에 있는 기업은행 신사동 지점입니다. 사실 그 사람 많은 강남에서 그것도 은행을 섭외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다크나이트에 필적할 만한 은행 탈취 장면을 만들고 싶었던 감독과 제작진은 세트보다는 실제 강남의 은행을 섭외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네요. 이 장소를 구하느라 첫 장면이지만 거의 마지막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사돈의 8촌의 지인까지 동원해 지점장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지점장은 정우성, 설경구 나온다고 해서 허락했을 텐데 막상 촬영할 때는 스턴트 배우들만 잔뜩 와서 때려 부수니까 혹시 실망했을까봐 촬영이 끝나고 정우성이 직접 가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다크나이트의 가면보다 좀 더 멋있는 투명 가면, 각자 배우의 얼굴을 본떠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멋있긴 한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종합운동장아 457호차 출동. 강남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도로를 통제하고 잠실과 테헤란로 일대에서 카체이싱 장면을 찍었습니다. 더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와 인물이 쉼없이 움직이고 차거리 카메라, 플라잉캠 등 다양한 앵글을 만들기 위해 인트로 장면을 준비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다고 하네요. 도주로 확보해. 이 장면은 꽉 막힌 테헤란로를 찍은 후 CG로 차를 지웠다고 합니다. 트레일러로 길을 막아 도주로를 만들어주는 뚱. 이 봉고차는 자세히 보면 CG인 게 티가 좀 나네요. 허명행 무술감독이 필 받아서 이 철판을 찢어버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헤이 맞는데 해수기 동생 영숙이. 영숙이는 극중 감시반의 리더 이 실장의 이름입니다. 해수기 동생 영숙이. 왜 이렇게 늦게 와?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친하다는 건 확실한데요. 관련 이야기는 뒤에서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숙이도 아닌데 왜 날 따라다녀? 딱히 대사는 없었지만 진짜 감시반인 것처럼 이준호가 보조 출연자인 것처럼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핸드폰 게임을 시작했는데 만렙을 찍을 때까지 했다고. 다른 보조 출연자 분들 역시 처음 만나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촬영이 끝나고 친해져서 나가더라는. 내가 지하철에서 내린 시간은? 경찰청 감시반의 특이한 면접 방법. 2호선 5번 간 편성번호 2447, 15시 30분 역삼역 하차. 그녀의 기억법이 독특합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명작 만화 몬스터의 하인리히 룽게를 오마주한 게 아닐까 싶네요.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손톱은 한효주 배우의 디테일한 설정입니다. 그나저나 한효주 눈이 너무 예쁜데? 감시자이기 때문에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렌즈를 착용해 강조했다고 합니다. 렌즈 때문에 얻어 걸린 컷이 있긴 한데 먼지 많은 촬영장에서 렌즈를 오래 끼우고 있다 보니 눈이 충혈되면서 제임스를 만났을 때 피로와 분노가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표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불합격입니까? 그 아까 결정 났어. 실제 설경구는 뿔테 안경도
그걸 쓴 사람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나름 변장이라는 설정으로 뿔테를 쓰고 있다가 이제서야 변장을 풀고 본인의 안경으로 바꿔 쓰는데요. 설경구는 이 간지나는 클레이튼 플랭클린의 티타늄 소재 안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본인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보고 빠짐없이 기억하는 사람을 원해. 여담으로 영화 중반 뿔테 안경을 쓴 정우성을 볼 수 있는데요. 설경구가 뿔테를 싫어하니까 정우성이 그럼 내가 적이니까 뿔테를 쓰겠다며 설정했다고 하네요. 이거 290칼로리. 괜찮아. 이 대사와 관련지어 임무 수행 중에 윤주가 모든 대원들에게 믹스커피를 주고 황 반장에게는 물만 주면서 믹스커피 칼로리가 옳지 않다며 돌려가는 대사가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출근하라는 메시지 전달은 원작에는 없던 감독이 만든 설정입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20분 만에 뜬 타이틀 시퀀스. 제목이 너무 늦게 뜨는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제임스가 옥상을 떠날 때 타이틀을 띄워봤더니 왠지 감시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위치로 다시 바꿨다고 하네요. 액션은 우리가 다 하는데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진짜. 이곳은 구리 한강공원 암사대교 밑입니다. 작전 중 사심을 채웠다는 이유로 고혈압에게 벌을 내리는 제임스. 작전을 계획하고 옥상에서 바라보기만 하니까 너무 지능케 이기만 한 것 같아서 액션을 더 잔인하고 충격적으로 설정해 진짜 끝판왕임을 강조했습니다. 고혈압 역의 신성일 배우가 스턴트 배우 출신이기에 다 받아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옷을 뒤집어 씌우고 안면을 가격하자는 건 정우성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이 설정은 3년 후 영화 아수라에서 정우성 본인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기록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였다고 하는데 진짜 테이프로 얼굴을 인정사정 없이 감싸버렸습니다. 컷을 하고 얼어붙은 얼굴에 붙은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깜짝 놀랐을 때 정우성이 순간적으로 가위를 가져와 테이프를 잘라서 신성일 배우를 구했다고 합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귀찮은 일이 생겨. 누군가 죽여야 하고 여기 떠나야 하고. 자세히 보면 배우들이 뜨거워서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야, 뭐 좀 나온 거 없니? 감시반 사무실은 양수리에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너무 최첨단은 현실성이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없어 보일 수는 없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야, 주차하고. 아이고 까먹습니다. 주변 거리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단역이지만 맛깔스러운 연기를 선보인 송팀 역의 김진곤 배우는 감독이 연극을 보다 발견하고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좋다. 이 골목은 놀랍게도 감시반 세트 바로 옆에 세트로 만든 공간입니다. 전국의 골목이란 골목은 다 찾아가 봤지만 좁은 골목에서 화려한 액션이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로케이션은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너무 겁준 거 아니야? 사소한 건 눈 감아주면서 가야지. 제임스에게 오다를 내리는 역할인 정통. 배운 대로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나? 제임스에게 일을 가르친 유사 아버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보통 카리스마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서 김병옥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더 다크한 포스를 풍길 수 있도록 김병옥도 렌즈를 착용했습니다. 덕분에 결막염에 걸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민나도로보데스. 모두가 도둑놈들이지. 민나 도로부 데스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회를 지내며 충남 공주의 부동산 대부호가 된 김갑순이 입버릇처럼 해서 유행어가 된 말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맡았던 염석진도 이 대사를 인용하죠. 민나도로부데스. 전부가 다 도둑놈들이라 이거야. 민나. 10년 동안 여기도 많이 변했어. 그래서 널 다시 부른 거야.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임스가 10년간 이 바닥을 떠나 있었다는 설정이 나오는데요. 1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떠나야 했는지 영화에서는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외국인 수트남, 임달화까지 연루된 사건을 생각해두긴 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부 삭제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임달화는 원작 영화의 주연 배우였죠. 엔딩에 광명역에서 카메오로 깜짝 출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일을 즐기는 놈입니다. 덕분에 이 영화의 프리퀄을 기다리는 팬도 많이 생기게 됐죠.
저 역시 제임스와 정통의 관계와 현역 시절 황 반장과 이 실장의 관계, 감시반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다룬 프리퀄이 조만간 나올 줄 알았는데요. 아하, 안 나오네요. 이 매력적인 스토리를 어디 OTT에서 시리즈로 만들면 대박일 텐데. 자, 키 175금방 베이스 건방바지 입은 물먹는 하마새끼 찾아! 배우들은 아무것도 없는 모니터를 보며 연기하고 CG로 화면을 다 심었습니다. 은행 근처 편의점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새끼야. 개인적으로 설경구 영화를 볼 때면 나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는 경구 형님의 표정입니다. 예.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봐라. 이러니 내가 널 못 잡아놓겠냐? 면접에 합격하고 첫 출근하는 윤주. 이곳은 용산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몰입니다. 쇼핑몰 꼭대기층에 SJ 홀딩스가 있다는 설정인데요. 실제로 아이파크몰 가장 꼭대기층에는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습니다. 영업 1팀으로 가세요. 바로 이곳이죠. 국내 대기업 본사를 로케이션 할 수 있다니. 노크! 아슬아슬했네. 전부 A+지만 칭찬은 하지 않는 캐릭터 이 실장. 007 시리즈의 M이나 본 시리즈의 파멜라 랜디 같은 역할이죠. 언젠가부터 한국 영화에 일 잘하는 멋진 여성 리더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김성령, 더 테러 라이브, 불안당의 전혜진 등을 꼽을 수 있겠네요.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뽕 수입하죠. 기분 완전 좋대. 뿅뿅뿅. 이 실장 역의 진경 역시 너무나 멋지게 감시반 리더 역을 해냈죠. 감독의 다음 작품인 마스터에서도 김엄마 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나 그거 진짜 싫어. 코드네임 안정했어? 꽃사슴. 하지만 순순히 허락되지 않는 그 이름. 코드네임 꽃돼지. 꿀꿀. 꽃돼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감시반 멤버들 코드네임은 시나리오 단계에 다 정해놓고 비슷한 이미지의 영화판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나무늘보, 원숭이, 두더지, 독사, 앵무새, 타조. 와, 앵무새가 이동이었네. 파릇파릇하네요. 다람쥐, 지각.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큰 키와 긴 목으로 멀리 내려다보는 이미지의 기린 캐릭터를 찾고 있었는데 오디션을 보러 온 이준호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귀여운 다람쥐로 캐릭터를 바꿨다고 합니다. 간만에 은행 강도라며. 2PM 태국 순회 공연 중이어서 지금 막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촬영에 늦게 와서 아예 지각했다는 설정을 현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표정은 굉장히 죄송하고 민망한 표정입니다. 신입. 계급장 달 때 아니면 국립묘지 갈 때나 입는 건데 제복을 뭐하러 챙겼어? 본인의 죽음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으로 설정한 대사입니다. 동아리냐 임마 신고요? 설경구가 애드리브로 다람쥐를 캐비넷에 넣었는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한효주는 문을 한번 차고 나가는 애드리브를 쳤습니다. 이후로 다른 멤버들도 문을 다 차고 나간다는 설정을 추가하고 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윤주가 다시 돌아오자 깨갱하는 컷도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삭제했다고 하네요. 자, 선수들 입장하세요. 작업을 시작하는 K-POP 무비의 클리셰. 13시 정각 공무원 퇴장. 이 실장이 지휘하는 첨단의 통제실과 대비되도록 자, 앵무새는 7번 출구에서 출발하시고 황 반장의 작전판은 아날로그적인 동물 장기말로 설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게 아니라 중구 신당동에서 뚱보 한 명 찾는 거야. 배우들은 신당역 주변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만 연기했고 카메라는 높은 건물 위에서 각자 움직이는 배우를 원테이크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반 시민들도 촬영 중인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1분 30초가 넘는 한 테이크를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촬영해서 자랑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컷을 잘라 점프 컷으로 연결해야 했다고 하네요. 야, 감시 카메라 사각쪽도 확인해봐. 대사는 상황에 맞게 후시로 녹음해 입혔습니다. 이때 차 유리에 비친 저 건물 옥상 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유, 잠깐 유시. 차량 내부 씬은 차를 세트에 세워놓고 연기한 후 창밖 풍경을 CG로 심었습니다. 좁은 차량 안에서 카메라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차량을 4등분으로 절단해 여러가지 앵글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컷은 현장에서 촬영한 컷이고 이 컷은 세트에서 촬영한 컷이라고 하네요. 배경이 전부 CG입니다. 마이크를 켜놓고 화장실에서 의자만 편해도 살겠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대본에는 한효주가 욕을 한다는 설정이었는데 그건 삭제했습니다.
이곳은 초반에 나왔던 키오라 버거 카페에서 인트로 장면을 찍고 바로 그 카페 화장실로 가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제임스의 공간은 실제 이태원에 위치한 내셔널 푸드마트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트 내부의 냉장고 안에 들어가 촬영한 컷이고요. 냉장고 뒤로 들어가면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해 세트를 제작한 후 마트 장면과 연결시켰습니다. 제임스의 생활 공간은 어딘가에 정착하지 않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설정으로 사람이 사는 집 같은 느낌을 배제하고 생활감이 묻어있지 않도록 디자인했는데요. 처음엔 냉동 창고 뒤편이니까 전부 스테인리스로 제작할까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제작비가 후덜덜해져서 타일 마감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처음엔 한층 내려가서 지하로 설정할 예정이었는데 지하 공간은 좀 자기적인 것 같아 1층으로 바꾸고 우리 주변에 숨어있다는 느낌으로 이태원 거리의 빛이 창을 통해 들어온다고 설정했습니다. 인서트 풀샷은 신천 먹자 골목이고 차 내부는 역시나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실제 거리에서 촬영하려고 시도는 해봤으나 실패하고 세워놓은 차를 흔들며 촬영했다고 하네요. 563A 서쪽 방향 검정색 야구모자 세워놓은 차 안에서 녹색 배경만 보고 연기한 설경구도 대단하지만 세트에서 녹색 화면만 보며 연기하는 진경도 대단한데요. 심지어 진경 누나는 이 장면을 찍기 훨씬 전인 촬영 초반에 아무것도 안 보면서 스크립터의 설명만 들으며 3일 동안 전부 몰아찍었다고 합니다. 야, 그 개새끼를 내가 진짜 깔라 그랬거든. 이곳은 영등포의 한 유흥가입니다. 준호가 쫓던 뚱 닮은 사람은 이 영화의 콘티를 그린 작가님이라고 하네요. 오늘 또 추위를 견디며 일하는데 목격자를 발견한 제임스. 이 건물에는 왜 CCTV가 없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자잘한 것까지 다 보여주려면 흐름도 끊기고 지루해지기 때문에 과감히 삭제하고 바로 죽이러 들어갔습니다. 417비 고철상 산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노출되면 피곤해지니까 조용히 차로 와.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윤주. 윤주가 행동 수칙을 깨야 할 이유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한효주 배우의 아이디어로 담뱃불로 위협한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언니도 한번 우리랑 놀아볼까? 역시나 한효주의 아이디어로 얼굴에 손을 댄다는 설정이 추가됐는데요. 상대 배우는 어떻게 이 얼굴에 손을 대냐며 너무 힘들어했다고 하네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 둘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던 한효주는 무기가 필요했는데 감시반이 3단봉을 항상 휴대하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아서 항상 휴대하고 있는 아이폰이라는 신무기를 탄생시켰습니다. 모든 액션을 대역 없이 한효주 배우가 직접 소화했는데요. 액션은 처음 해본다는 한효주 배우가 너무 잘하니까 허명행 무술감독은 신나서 액션 합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이후 한효주는 액션에 눈을 뜨고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과 내 누군지 알아요. 독전2, 드라마 무빙, 트레드스톤 등을 통해 액션 배우로 거듭나게 됩니다. 원래 황반장이 윤주의 싸대기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고 한효주도 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설경구는 도저히 못 때리겠다며 삭제해달라고 했다는데요. 결국 때리는 척만 하고 찍기는 했으나 그냥 안 때리는 버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데도 철수합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놀랍게도 원형 레일을 깔아놓고 촬영한 게 아니라 여경보 촬영 감독이 스테디캠을 들고 직접 돌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다며 뿌듯했다고 하네요. 지난 불안은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다. 어제로 삐지면 안 돼. 잠깐 트러블이 있었으나 금방 풀리는 사소와 부사수. 21시 30분 타조. 여행객 복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추워. 룸밀러를 돌려주는 동료 간의 센스,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감독은 소소하지만 서로 배려한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윤주가 갑자기 본인의 재능을 드러내는 게 뜬금없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녀가 혼자 고민하는 장면의 시나리오를 촬영 중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황반장과 함께 작전을 짜는 이미지를 생각했으나 설경구는 윤주의 성장 스토리니까 혼자 고민하는 게 맞다며 본인은 안 찍겠다고 했다는데요.
절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리베로 꽃돼지 투입. 어두운 밤에 차 안에는 사실 밝을 수가 없는데요. 미술 감독의 아이디어로 지도판을 라이트박스로 설정해 얼굴을 비추는 조명까지 해결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한효주의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긴장도 풀 겸 재밌는 얘기 좀 해보지. 3년 전 간첩단 사건 어때? 통쾌했잖아. 그때 언론에 제보한 놈 어디서 뭐 하나 몰라? 그때 언론에 제보한 게 바로 황 반장입니다. 뭐 하고 있다. 황 반장과 이 실장이 젊은 시절 정부의 불법 사찰을 묵인하지 못하고 누가 이걸 터뜨릴지 가위바위보로 정한다는 설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법 사찰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감시하자며 황 반장이 총대를 메고 언론에 폭로하고 난 뒤 툭 하면 내사과에 트집을 잡히게 되고 이 실장은 총경으로 진급해 감시반을 만든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다 표현하기에는 영화가 너무 짧아서 뉘앙스만 남기고 삭제했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순간 우리 일은 불법 사찰이 되는 거야. 윤주에게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투입하자마자 바로 하마를 발견한 꽃돼지. 사실 뚱이 윤주를 알 리가 없으니 옷을 갈아입을 필요는 없었으나 영화니까 멋있게 환복해주는 시퀀스. 귀에 꽂은 이니어를 가리기 위해 헤드폰까지 준비한 윤주입니다. 이곳은 마포 공덕동의 한 건물이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덕동 마포시장의 족발 골목입니다. 계산전에 그렇게 막 먹으면 어떡해. 껄렁한 편의점 알바로 보여지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 껌을 씹었다고 합니다. 커피도 타는 여자. 모든 여성 관객들이 학을 띈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소세지가 이렇게 맛없어 보인다고? 거울에 김이 서리는 건 CG가 아닌 실제라고 하네요. 처음엔 원작의 오동역을 맡은 임설을 능가할 만한 배우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달수 형님을 모셔와 뚱뚱한 분장을 시켜야 하나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신인이었던 김지훈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성 관객을 더 경악하게 할 만한 설정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뚱이 율락업소를 가려다가 단속이 뜬 걸 보고 포기하는 장면이 있었죠. 새끼들. 아쉬웠던 뚱은 업소의 단골이었던 초코라는 관리사를 전화로 불러내 지저분한 방에서 관리받는 장면과 나갈 때 쓰레기 좀 버리라고 시키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 배우를 캐스팅하기도 힘들고 15세 관람가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아예 안 찍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CCTV 화면 속에서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치우는 장면만 찍었다고 하네요. 마치 세트 같은 엘리베이터와 복도는 동대문 숭인상가 아파트에서 촬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그려보는 제임스. 이 장면도 촬영 중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갑자기 추가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CG 업체인 CJ 파워캐스트 본사 서버실이라고 하네요. 갑자기 추가된 씬이라 정우성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차에 있던 본인의 수트를 가져와 입었다고 합니다. 경동맥 명치. 이때 들고 있던 서류로 명치를 막는 건 이후에 나올 장면에 대한 복선입니다. 범인이 살인할 때 나오는 습관을 알게 된 황 반장이 나중에 제임스에게 접근할 때 잡지를 챙겨 들고 가는데요. 괜찮아. 미리 명치 부분에 잡지를 넣어둬서 목숨을 건진다는 설정이죠. 뚱 집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는 윤주. 아까 복도를 찍었던 숭인상가 아파트 지하라고 합니다. 소품팀이 심혈을 기울여 며칠간 숙성시킨 진짜 쓰레기입니다. 이놈의 칼로리 덩어리들 옳지 않아? 한효주와 설경구의 표정이 말해주죠. 스도쿠 조각을 하나 발견하고 5분 안에 마치면 꽃사슴으로 해준다. 쓰레기 더미 어디쯤 숨겨놨다는 말만 해주고 한효주가 실제로 열심히 하나하나 다 찾았다고 합니다. 진짜 쓰레기 더미에서 진짜로 찾으려고 애를 썼으니 이런 리얼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답이 틀려요. 그래, 답이 틀려. 이건 두 배우가 어디가 뭐가 틀린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네요. 팀장님, IP 주소입니다. 암호를 풀고 놈들의 다음 타겟이 증권 거래소임을 알아낸 경찰들. 실제 여의도 증권가 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 눈 쌓인 거리였는데 전부 녹이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주변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보이네요. 타겟들이 510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옥상에서 경찰의 움직임을 눈치챈 제임스. 플라잉캠으로 소스를 찍은 후 CG로 연장해 더 넓게 빠지는 컷으로 만들었습니다. 계획 취소. 창문으로 도망치는데 허명행 무술 감독이 와이어에 매달린 채 창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우성과 함께 뛰어내리며 촬영했습니다. 우성 형님이야 뭐 와이어 타는 건 전문이죠. 정우성의 체형을 대신할 수 있는 스턴트 배우를 구하기도 힘들고 본인 스스로도 와이어 타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뛰어내린 창문으로 황반장도 뛰어야 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할 수 없어서 반대 방향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컷은 스턴트 배우가 가발을 쓰고 머리 위에 카메라를 매달고 뛰었습니다. 경구 형님은 땅에서 떨어진 척만 연기한 후 컷을 연결했다고 하네요. 통제 시작해. 고가 통제 완료. 고가 통제 완료. 이곳은 구정 연휴 기간에 서서문 고가에서 촬영했습니다. 원래는 드론 금지 구역인데 항공 촬영을 하다가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서 PD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네요. 서울 한복판에서 공포탄을 쏘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총을 들고 쏘는 척만 한 후 CG로 불꽃을 심고 후시로 오디오를 입혔습니다. 화질 때문에 헬기에 무거운 카메라를 달아서 더 흔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현장의 느낌이 사는 것 같아서 스테빌라이즈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신성저축은행 무장강도단 6명이 모두 검거됐습니다. 제임스가 다음으로 도망친 곳은 광장시장 바로 옆 황학동 시계 골목입니다. 문 닫은 가게가 많아서 이런 곳이 곧 없어질 것 같아 왠지 안타까웠다고. 보행신호 위반하셨거든요? 신분증 주세요. 교통경찰이 꼭 이런 단말기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만든 이준호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다른 데가 쓰러졌다. 보통 난 괜찮으니 쫓아가 라는 마지막 대사를 하기 마련인데 말하지 마. 마지막 대사 한 줄 없이 촬영을 마감해야 하는 이준호. 한효주의 손을 잡는 건 혼신을 다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일이야. 이 악물고 끝까지 버티면서 해내야지. 지치면 지는 거고 미쳐야 이기는 거다. 이 대사는 여성 경찰 공무원 최초의 강력 계장 박미옥 경감이 실제 했던 명대사입니다. 쓸모없는 놈은 죽여버려야지.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감독과 무술 감독은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씬의 수평적인 액션과 베를린의 수직적인 액션을 합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액션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원씬 원컷의 롱테이크로 후면에서부터 막부감으로 올라갔다가 정면으로 내려온 후 360도 돌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카메라 동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천장이 다 뚫려 있는 세트에서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 촬영 후 CG로 천장을 다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처음 몇 테이크는 카메라 감독이 열정적으로 와이어에 매달려 직접 촬영했으나 와이어 타는 게 어려워서 결국 무술팀 스턴트 배우가 촬영했다고 합니다. 12번이나 반복해서 촬영한 후에 11번째 테이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참 무거워. 그치? 결국 경찰직을 내려놓으려는 황반장. 불법 사찰을 폭로한 이후 평소 눈에 가시였던 황반장인지라 이번 사건으로 내사까지 받게 되며 그만두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짐 정리를 하며 면접 당일을 생각해보는 하윤주. 그때 분명히 지나쳤던 제임스가 생각납니다. 원작에서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히 진중산을 만나게 된다는 설정이었는데 이 넓은 서울에서 그 범인을 다시 만난다는 건 좀 무리수인 것 같아서 감시반 엘리트인 윤주가 마치 기시감처럼 기억을 떠올린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소주 한 잔만 사줄래? 현장 대사는 술 한 잔만 사줄래였는데 후시로 술을 소주로 바꿔 녹음했다고 합니다. 술 마시러 가던 중 꽃돼지 문자 받고 감시반이 다시 모입니다. 모니터 다시 켜지고 상황판 열리는 귀여운 클리셰. 제임스를 쫓아 들어간 곳은 실제 이태원에 있는 스페인 클럽입니다. 누가 봐도 비밀스럽게 제임스에게 물건을 전하는 외국인은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입니다. 영화 초능력자에도 나왔고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 회담에 고정 출연하기도 했죠. 우리 본 적 있지요? 황 반장이 윤주가 켜놓은 휴대폰에 통화 내용을 들으며 달려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왜 날 따라다니는 거지? 누군가 구하러 가는 걸 보여주는 게 윤주가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 삭제했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몰아치다가 황 반장이 들어오는 순간 안심하게 되죠. 제임스를 쫓다 당하고만 송골매.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잡지로 배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 치명상을 피했습니다. 말 쫓아가. 그래서 황 반장은 말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 계속 얘기해. 우산 없이 곤색 레인코트 그거 있다. 저 멀리 우산 없이 뛰어가는 남자를 제임스로 오인하고 쫓아간다는 설정인데 이 남자는 실제 정우성이었다고 합니다. 정우성으로 오인할 만한 키를 가진 배우를 찾기가 힘들지. 엄청나게 추운 날 사람 많은 이태원 거리를 통제하면서 비까지 뿌려가며 촬영하느라 개고생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물을 뿌리면 바로 얼어서 염화칼슘을 뿌려 녹이고 또 비를 뿌리며 촬영했습니다. 얼어있는 아스팔트 바닥을 진짜 내려쳤으니 손이 멀쩡할 리가 없죠. 감정에 몰입해서 손이 찢어져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연기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비가 그치고 드러나는 햇살. 아니,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걸까요? 설마 비를 피하고 있었다는... 찾았습니다. 370A 횡단보도. CCTV 장면을 찍기 위해 실제 삼각지역에서 촬영했습니다. 삼각지역 지금 12번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이태원에서 녹사평역을 지나 삼각지역까지 걸어왔다는 설정입니다. 전철역에 이런 곳이? 삼각지역으로 들어갔지만 내부는 신솔동역에서 촬영했는데요. 그 밑에 안쓰는 승강장 있어. 이곳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곳이야말로 진짜 세트 같지만 실제 신솔동역의 폐 승강장이라고 하네요. 와, 이런 곳을 진짜 어떻게 찾은 거야? 패선로에 가끔 다니는 실제 회선 열차를 기다렸다가 촬영했습니다. 공포 영화의 클리셰를 따라 나타나는 제임스. 아니, 이때 바로 죽이고 도망치는 게 더 빠를 텐데 굳이 윤주를 데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 이유는 뭘까요? 빌런이 아이와 여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낭만이 있다는 클리셰인가? 원작 영화에서는 요원들이 끝까지 감시만 하는데 감독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엔딩으로 각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무사히 도망친다, 하윤주가 제임스를 죽인다, 제임스가 스스로 죽는다 등 수십 가지 결말을 만들어보고 고민하다가 결국 황 반장이 수칙을 어기고 직접 나선다는 결말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미쳤지. 미쳐야 이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마치 박하사탕의 명장면을 오마주한 것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곳은 신정 차량기지에 실제 열차가 다닐 때 촬영했습니다. 이 컷은 당연히 CG로 기차를 심은 컷이고요. 차량 기지 위로 보이는 풍경은 용산역 인근의 풍경을 CG로 합성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곳엔 양천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자, 영화 감시자들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배우의 연기 디테일,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